네, 여러분 15번째 OX 문제풀이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439페이지 41-1번부터 시작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나 재결 취소소송은 처분 및 재결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이 보통 낚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원칙은 원처분주의고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대 재결에 대해서는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때에만 그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재결 취소소송은 처분 및 재결 자체, 그 처분 및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낚시 문제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밑에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처분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뭘로? 원처분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440페이지 41-4번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그죠?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라고 해서 아주 리딩 케이스라 그래서 이 문구 자체를 원래 사례형이나 기록형은 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눈에만 익히시면 되고요. 42-1번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했다면 그 재결은 원처분에 의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걸 다 갖춰가지고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부적법 각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됐는데 안 된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42-2번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후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기각 재결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아까 뭐라 했어요?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왜냐? 본안에서 판단한 것 자체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기 때문에 본안에 들어갔고 본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본안의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기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각하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42-4번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꿔주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바꿔줬다. 어디서? 행정심판에서. 그랬을 때도 내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취소 소송을 가려고 한다면 뭐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 했어요? 바뀐 게 기준이라 했어요? 아니죠. 바뀐 원처분이 기준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바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다. 변경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42-5번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 명령을 재결을 하고 당연히 바꿨다면 유리하게 합니다. 더 불리하게 할 수는 없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아시겠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 처분까지 내렸다면 그 변경 처분에 의해서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용어가 어렵다고 했지만 이대로 외우라고 했었죠?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중요한 건 뒤에 거, 당초 처분. 하지만 앞에 변경된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43-1번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교원소총심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교원소총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거나 아니면 소총심사위원회를 통했다면은 소총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소총심사위원회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하되 이거를 제가 원처분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또 여기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43-2번 이번에 공립학교예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때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소총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필요적 또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체주의에서도 한번 볼 논점이긴 한데 여기서는 원처분주의냐 재결주의냐를 먼저 구분하는 논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서 기억해라. 기억나시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43-3번 재결주의 애들이 나오죠.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그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이 있었다면 그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43-4번 이번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반드시 재심을 신청해야 되고요. 그 재심 판정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었다. 그럴 때는 누굴 픽으로? 중앙노동위원회를 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픽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아시겠죠? 피고가 위원장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재심 판정의 취소를 또 재결주의니까 이렇게 결론을 암기를 꼭 해주십시오. 442페이지 2번입니다.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은 소송 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되고 이게 중간에라도 빠지게 되면 부적법 파기에 대해서 각하된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죠. 443페이지 3-2번입니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적 이익을 말하고 반대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이것도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죠. 다음 페이지 4-6번입니다.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외국인은 이게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우리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라면 미스터 유 같은 사람이라면 스티븐 유, 미스터 유 똑같죠? 그런 분들은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45페이지 6번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률사항이 있다면은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인정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다음 7-2번 채석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영업 양수 후에 명의 변경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인이 잘못해가지고 그 양도인에게 채석 허가가 취소됐다. 그럼 제3자인 양수자도 원고 적격 반드시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 그 사람은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을 열심히 해드렸기 때문에 문제풀이에서 넘어갑니다. 역시나 446페이지 7-3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 등의 절차로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서 관계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했다면 종전 영업자는 자기가 갖고 있던 권한이 이제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그 처분을 다툴 원고 자격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종전 영업자는 제3자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7-5번 지방법무사회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행정소송법 공부를 할 때 지방법무사회가 나오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된다 했죠. 지방법무사회가 직원 사용 승인 처분을 안 해주면 그 법무사님 또는 그 직원으로 되시려고 했던 분 전부 다 원고 적격 인정. 끝. 오케이? 잘 기억하세요. 447페이지 9번 지자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다른 지자체장을 상대로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한다. 원고 적격 인정. 오케이? 지자체는 원고 적격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 지자체 자체도 하나의 원고 적격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니면 다툴 수 있는 수단도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10-2번 국가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나왔네요. 상대방이 누구였어요? 국가인권위원회.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 오케이, 죄송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도 상당히 그 권한이 셌다면 국민권익위원회도 공무원분들에게 권한이 되게 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청장 나오면 또 누가 나와요? 국민권익위원회 나오죠. 이럴 때 국가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소방청장에게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1번과 2번이 있다고 했죠. 이것까지도 좀 기억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거 자체가 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11번 자, 기존 업자가 특허 기업인 경우 자, 이게 이제 경업자 소송과 원고 적격 문제죠. 그럴 때 그 경업자들이 갖고 있는 그 사업권이 특허냐 허가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특허라고 했습니다. 특허는 사실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기 때문에 다른 경업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린 거 가지고 내가 바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허라 해놓고 허가 내용을 기재해놨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넘어가고 물론 여러분들 여기선 특허 허가 내용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450페이지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면 이번에는 경원자입니다. 경원자는 당연히 떨어진 사람이 원고 적격 인정해준다 했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그 처분이 타방에 행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도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법률상 장애가 있어서 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원래 능력 자체가 없다면 그땐 또 인정 안 돼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또 하나 논점이 뭐였어요? 다투는 방법도 두 개가 있었어요. 떨어진 사람이 합격한 사람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다투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있었던 것 자체가 거부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두 가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논점도 기억하시고요. 그죠? 왜 넘어갔죠?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죠? 까지 받고 451페이지 15-1번입니다. 원자로 시설 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한 생명 신체의 안전 침해를 이유로 자 원자로 시설 부지 인근 주민들 원고 적격 인정 끝. 오케이? 이렇게만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 원자로 시설 폭파되면 너무 위험하니까. 오케이? 452페이지 15-5번입니다. 자 상수원 보호구역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물 나왔다 물 그럴 때는 뭘 따져야 된다 했어요? 단순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원고 적격 없어요. 근데 뭐가? 거기 공장 부지 사전 승인 처분 같은 거 공장이 들어온다. 그럴 때는 원고 적격 인정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다라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낙동강 판례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453페이지 16-4번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 밖의 주민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본인들이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우려를 입증해내면은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 인정해준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쉬운데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454페이지 18-1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내용에 이것도 아까 봤던 거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대상에서 이미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 그 사람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상 이게 없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18-3번입니다. 자, 교육부 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 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자, 결론 두 가지. 누구는 법률상 다툴 이익이 있고 누구는 없다? 교수회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다툴 수 있다. 하지만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는 다툴 수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다음 18-4번 마지막입니다. 원천 납세 의무자. 자, 원천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직원들. 그 직원들은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해서 납세 고지를 한 걸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툴 수 있는 사람은 원천 징수 의무자만 다툴 수 있다. 왜냐? 원천 납세 의무자는 이 납세 고지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되게 빨리 끝났죠? 중요한 문제들은 같이 봤고 같이 안 본 문제들도 이 단어는 특히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간을 재고 해설 보지 않고 꼭 풀어보시라는 말씀을 매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주도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